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정우라고 합니다. 저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있고요. 코파일럿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파일럿의 확장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코파일럿은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 M365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사실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면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코파일럿 4, 코파일럿 4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이고요. 이 녀석이 이제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녀석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추석 17일 새벽에 큰 발표가 있습니다. 코파일럿 관련해서 기능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어나운스먼트를 다양한 어나운스먼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링크드인에 방문하셔 가지고 미리 신청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실 거라고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잘 듣고 요약해서 잘 정리해서 또 딜리버리 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이 생사가 일주일만 늦게 있었다라면, 아니면 이 발표가 일주일만 일찍 있었다라면, 오늘 정말 풍부성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코파일럿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 텐데, 정말 아쉽게도 시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전달을 해드릴 내용입니다. 코파일럿의 확장 관련해서 저희 파트너 중에 한 업체인 프로텐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자신들이 만든 개발의 내용을 상품 브로셔나 소개 자료와 영상까지 만들어서 이미 저희한테 제공을 했고요. 오늘은 용어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로 코파일럿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을 좀 보시고, 제가 그 후에 부연 설명을 좀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텐이라는 프로서치 포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이고요. 코파일럿에다가 프로텐이라는 업체에 프로서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서치라는 이름을 하면 서치죠. 검색 엔진인가 보다, 통합 검색인가 보다, 고객사의 엔터프라이즈 검색 엔진인가 보다, 이걸 코파일럿과 연동을 했나 보다, 이렇게 알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I 기반 검색 솔루션 및 MS 기반 솔루션 구축 전문기업 프로텐입니다. 지금부터 M365 AI 서비스 코파일럿에 프로서치를 연동해 기업 내부 데이터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서치 애드인 기능을 소개합니다. 프로서치와의 연동은 코파일럿 확장 기능인 플러그인과 그래픽 커넥터로 구분됩니다. 먼저 플러그인 연동은 프로서치로 색인된 기업 내부 데이터를 API로 연동해 실시간으로 MS 팀즈 내 코파일럿에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고객 지원팀 신입사원이 자재 코드를 변경하려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코파일럿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플러그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코파일럿을 활성화시켜주세요. 플러그인을 활성화하고 이제 찾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하면 코파일럿에서 ERP 찾고 싶은 걸 물어봅니다. 양식을 찾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자결제를 찾아오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건데요. 연동된 사실 전자결제가 M365 안에 있으면 바로 찾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외부에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전자결제를 찾아옵니다. 참고문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해 원본 그리고 문서를 버튼을 확인할 수 클릭하면 있습니다. 실제 전자결제 시스템의 페이지를 바로 오픈해 신입사원이 주는 이런 찾던 연동이 자재 코드 변경 내부 간단하게 문서를 찾았네요. 동작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를 찾고 싶다면 담당자의 이름을 넣어 찾아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이렇게 API 연동을 통해
전자결제뿐만 아니라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M365가 가지지 못한 뭐 다른 뭐 그 개인의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이 등장을 하죠. 프로서치로 색인된 내부 데이터를 애저 기반의 데이터 앞서 보여드렸던 건 플러그인이고 요번에 보여드리는 건 그래프 커넥터라고 하는 다른 기술입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성 높은 정보를 응답합니다. 프로서치와 연동된 코파일럿은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이거는 M365 포탈 화면이죠. M365 포탈 위에 보면 이제 검색 창이 있습니다. 저희가 M365 통합 검색이라고 부르는 M365 서치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클릭을 하면 M365의 컨텐츠가 아니라 별도 시스템의 컨텐츠가 링크가 돼서 나옵니다. 자연어로 질의 응답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코파일럿도 그 검색 엔진을 쓰거든요. 우리 M365의 통합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시스템의 링크로 점프해서 보여지게 되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저 데이터가 외부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인덱싱 했구나 라고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코파일럿의 확장에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빌딩 블럭인 플러그인과 그래프 커넥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프로텐의 사례를 두 가지가 전반부는 플러그인으로 확장하는 거, 후반부는 그래프 커넥터를 확장하는 사례였고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이 코파일럿이 동작하는 걸 도식화한 거죠. 도식화한 겁니다. 중앙에는 LLM이 있습니다. 중앙에 LLM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T 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이 그 LLM을 활용해서 동작을 하는데 X축은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난리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지식은 빙이 사용하는 웹 검색 그리고 고객사의 M365 콘텐츠인 거죠. 우리 고객사, 우리 테넌트, 우리 회사 M365 테넌트의 쉐어포인트에 올라가 있는 문건, 팀즈에 올라가 있는 문건, 원드라이브, 메일 사서함, 채팅, 미팅 이런 정보들이 통합 검색으로 이미 인덱싱이 되어 있고 코파일럿이 도입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벡터 임베딩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래프라고 불렀던 통합 검색 인덱싱을 저희가 시멘틱 인덱스라고 이름을 이제 올려서 부르고 있고요. X축이 지식이고요. Y축 세로축은 스킬이라고 불러져 있습니다. 스킬. 저희가 M365 코파일럿은 M365 F에서 쓰잖아요. 저희가 워드에도 코파일럿이 붙어 있고 엑셀에 붙어 있고 팀즈에 붙어 있고 미팅을 할 때 코파일럿이 튀어나와서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코파일럿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의 활용 범위입니다. 자, 이게 확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X축이 늘어나게 되면 X축이 늘어나는 건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프 커넥터라는 아이콘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프 커넥터는 제가 앞서 동영상의 후반부에 나왔던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클릭했을 때 나왔던 건 범용정보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내에서 관리하는 범용정보 데이터 시스템이었을 거고, 가장 좋은 건 사실 그런 데이터를 저희 M365에 쉐어포인트에 올려놓거나 팀즈에 올려놓으면 다른 고민하실 필요 없이 코파일럿이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객사의 레귤레이션이나 보안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모든 정보를 M365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의 레가시 데이터를 M365의 통합 검색에 인덱싱을 해 놓으면 코파일럿이 검색을 해서 잘 답변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게 X축을 늘리는 겁니다. X축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커넥터는 사실 예전부터 하던 통합 검색 프로젝트의 컨텐츠 소스를 늘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회사에 통합 검색을 구축했습니다. 통합 검색에 전자결제를 붙이고 싶어요. ECM을 붙이고 싶어요.
PLM을 붙이고 싶어요. 프로젝트 하실 때 컨텐츠 소스 붙여서 풀 크롤링 돌리고 증분 크롤링 돌리고 하잖아요. 크롤링을 해서 인덱스를 갖고 있으면 코파일럿이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을 착 해주죠.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레가시 시스템의 페이지로 바로 점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동이 제공이 됩니다. Y축은 저희가 플러그인이라고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할 일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할 일. 앞서의 영상에서는 사실 프로서치라는 것이 검색 엔진이에요. 그럼 검색 엔진을 불러서 API를 호출해서 야 이것 좀 검색해서 결과 좀 줘봐. 그럼 그 결과를 코파일럿이 답변하는 형태일 거고요. 다른 사례나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사례는 만약에 지라 시스템과 우리가 플러그인을 붙인다라고 하면 지라에 티켓 만들어줘, 티켓 알려, 티켓 보여줘, 티켓 업데이트 해줘, 티켓 삭제해줘, 이런 작업들을 플러그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거죠. 코파일럿에게 전자결제 좀 알려줘. 그러면 전자결제에 가서 내가 승인해야 될 결제 문서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형태. 아니면 티켓, 우리 ITSM 시스템에 가서 지금 현재 할당되지 않은 새로운 티켓이 뭐가 있는지 찾아줘 라고 하면 M365에 없잖아요.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할당되지 않은 새로운 티켓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바로 누군가를 그 티켓을 할당해서 이렇게 던져주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작업들을 전자결제는 전자결제에서 가서 하는 게 더 편할 것이고 ITSM은 ITSM에 가서 해도 됩니다. 코파일럿을 전체 워크로드의 중심에 놓고 여기에서 1차적인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일을 늘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른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이제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그림은 내가 있죠. 중간에 내가 있습니다. 자, 코파일럿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우리의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웹 서치를 연동을 합니다. 저희 알고 계시는 빙, 아쉽게도 빙닷컴의 검색 엔진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PT 엔진, LLM이 웹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챗GPT-2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는 빙챗 엔터프라이즈 내지는 저희 코파일럿 위드 CDP라고 하는 무료 버전의 코파일럿과 챗GPT가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축약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고요. 요거를 확장하면 자 M365를 쓰는 고객이 M365 테넌트에서 조직 데이터와 팀 내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라는 게 있죠. M365 안에 조직 데이터면 우리 회사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우리 회사의 미팅의 자료들. 팀 데이터면 우리 팀을 막 만들었잖아요. 그럼 팀즈에 만든 팀에 올라가 있는 채팅, 파일, 그리고 팀 안에서 한 미팅들, 이런 정보가 팀의 정보가 될 겁니다. 개인 정보는 내 사서함, 내 원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M365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M365가 다 안에 있죠. 이 M365가 붙으면 저희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 M365가 붙으면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코파일럿 4 M365라고 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것을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 저희 M365 코파일럿은 사실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쓸 수 있고, 팀즈에서 쓸 수 있고, 아웃룩에서 쓸 수 있고, 브라우저에서도 불러서 쓸 수 있고, 윈도우에도 붙어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API가 없어요. 저희가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신데 M365 코파일럿의 API는 왜 없냐? 지금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채널은 오로지 요 어플리케이션들,
M365 앱스와 팀즈와 아웃룩 뭐 요게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M365 코파일럿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가장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데이터의 바운더리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를 깨트리는 게 익스텐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바운더리는 데이터의 바운더리잖아요. 그러면 M365 코파일럿이 우리 회사, 우리 M365 테넌트의 정보만 가지고 동작을 하는 코파일럿이 아니라 그 외의 데이터, 우리 회사의 레거시 데이터와 그것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코파일럿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코파일럿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지겠다라는 것이고요. 겉에 있는 동선, 저 바깥에 있는 동선은 M365가 어디서 쓸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코파일럿을 오피스에서 쓸 수 있고 아웃룩에서 쓸 수 있고 웹에서 쓸 수 있고 그런 정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딱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코파일럿 동작하느냐, 어떤 인터페이스 채널에서 사용자에게 코파일럿이 제공되느냐, 두 가지의 원을 익스텐션으로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도비에서 만든 그 저희 익스텐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dobe and Microsoft are working on a groundbreaking new generative AI experience that will transform how employees work by harnessing the power of Adobe Express and Microsoft's Copilot. Once the new extension is available, you'll be able to quickly generate all types of content with a text prompt without disrupting your workflow. Create engaging videos, animations, social posts, flyers, and more. With one click, take your design into Adobe Express to customize and add company branding. Maintain brand consistency with template locking, while empowering your team to be more productive. Instantly resize content for multiple platforms. And organize and schedule your posts to publish right from Adobe Express. Then, share your content in the Microsoft Teams Copilot, where your whole team will be able to preview the project and access your template. When available, the new Adobe Express extension will empower anyone in your organization to create eye-catching, on-brand content with generative AI designed to be safe for business. 이 영상이 뭘 하는 건지 정확히 캐치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워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워드였어요. MS 워드의 웹 버전이기는 해요. 일단 MS 워드에서 초안을 작성한 거죠. 그 아까 보면 어떤 행사에 관련된 이미지와 그 행사 이벤트의 뭐 일정과 소개글과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어셋들이 워드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워드에 붙어 있는 코파일럿에서 어도비 익스프레스 플러그인을 부릅니다. 어도비 익스프레스 플러그인한테 야, 이 워드 문서를 보고 인스타 릴스에 올릴 수 있는 숏폼의 템플릿을 만들어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어도비 익스프레스 플러그인이 그 워드 문서를 읽어서 인스타 릴스의 영상 템플릿을 초안을 3개를 땅땅땅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서 첫 번째 게 마음에 든 것 같아 라고 첫 번째를 클릭을 하면 어도비 익스프레스 창이 뜨고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실제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뭐 글자도 더 수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좀 추가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는 형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에요. 코파일럿의 소개 영상인데 사실 어도비 익스프레스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코파일럿을 고객이 샀다, 코파일럿으로 확장을 했다라는 의미가 모든 업무를 코파일럿에서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도 각각의 전문 분야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각각의 용도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코파일럿으로 묶어서 마치 저희가 예전에 거대 포탈을 만들어서 모든 레가시 시스템들을 포탈에 다 연결을 했잖아요. 코파일럿이 그 업무의 중심에서 모든 업무의 중앙 채널 역할을 해주고, 코파일럿을 통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그 작업의 끝에 가서 복잡한 일, 어려운 일, 뭐 이런 것들은 전문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끝을 맺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데모인 거죠. 그래서 어도비 익스프레스 데모를 보여드린 이유는 두 가지의 선을 허문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허문드는 거죠. 코파일럿을 도입을 해서 뭐 레가시 시스템이나 어도비 익스프레스나 사실은 저희 잘 알려져 있는 사스 서비스들은 플러그인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스 아니면 우리 레가시에 필요한 플러그인들 플러그인화하거나 익스텐션으로 만들어서 코파일럿과 연동을 해서 코파일럿으로 업무를 코파일럿이 업무의 중심에서 도움을 주고 끝에 가면 좀 더 복잡한 일이거나 아니면 전문화된 영역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핸드오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저희가 코파일럿의 확장의 마지막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도비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코파일럿 확장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건 사실 코파일럿 M365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자연어로 인터페이스하는 내지는 인간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생성형 AI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코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런 코파일럿은 대부분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맨 밑에는 LLM이 있겠죠. LLM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중앙에서 관제를 해주죠.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동원해서 LLM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에 결과를 내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존재하죠. 그리고 레그 프레임워크에서 담당하는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라고 부르는 녀석이 저 지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도 존재하겠죠. 사용자가 코파일럿에게 말을 걸었을 때 코파일럿이 동작을 하겠죠. 아니면 저희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8시에 이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수행시켜. 그런 이벤트도 사실은 요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액션은 그 코파일럿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용자에게 답변을 해. 워드에 문서를 작성해줘. 슬라이드를 추가해줘. 이메일을 요약해줘. 여러 가지 액션들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확장을 한다면 전자결제 결제 문서를 만들어줘. 지라 티켓을 만들어줘. 뭐 이런 여러 액션을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은 너는 누구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시크리티 코파일럿이야. 보안 담당자가 보안 정책을 만들 때에 잘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너는 보안 담당자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잘 가이드를 해야 돼. 너는 M365 코파일럿이야. 사용자가 M365의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프 정보를 가져다가 검색해서 답변을 해야 돼. 뭐 그런 형태의 인스트럭션이 공통적으로 코파일럿에는 다 있습니다. 자, 이게 M365 코파일럿으로 오면 M365 사용자가 우리 LLM, 지금은 사실 GPT 저희가 4.5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 M365 코파일럿이 동작할 때에 LLM을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LLM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뭘 물어봤으면 그 물어보는 거를 이게 어떤 언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이 사람이 한국어로 얘기했는지 일본어로 얘기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의도 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사실은 다 쪼개서 작은 업무 단위로 쪼개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코딩으로 하지 않고 LLM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모델들이 뭐 순수한 GPT-4 터보일 수도 있고, 저희가 파인 튜닝한 모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을 다 섞어서 씁니다. anyway, 여튼 LLM이 존재하죠. 그리고 M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는 LLM과 저희 그래프 데이터, 저희 M365 통합 검색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저희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팀즈 이런 데서 코파일럿을 사용하겠죠.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희 코파일럿 for M365, M365 코파일럿이라고 동작하는 녀석의 빌딩 셋이고요. 여기에 외부 데이터를 추가해서 크롤링을 시켜놓으면, 인덱싱을 해놓으면 그게 그래프 커넥터죠. 우리 회사에 파일 서버를 붙여서 인덱싱을 해놔야지, 우리 회사의 SAP 매출 정보를 인덱싱을 해놔야지, 인덱싱을 해놓는 게 그래프 커넥터입니다. 플러그인은 API로 호출한 겁니다. 자, 인덱싱을 해놓는 건 어젯밤에 인덱싱하고 오늘 인덱싱을 증분 크롤링을 또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어제 것만 올라가 있잖아요. API로 호출하는 건 실시간 호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프 커넥터는 빠르고 의미론적 추론이 가능한 반면 API 호출은 의미론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신에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만든 API 서버가 너무 힘들어서 응답이 느리면 그만큼 더 느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디클러러티브 코파일럿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여집니다. 챗GPT를 다 써보셨을 거예요. 챗GPT 가보시면 GPT 스토어에 GPT스가 있죠. GPT스가 지금 거의 한 100만 개 되지 않을까요? 100만 개 정도의 GPT 스토어에 GPT스가 있는데, 같은 맥락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디클러러티브 코파일럿은 커스텀 인트럭션을 주고, 그리고 그 커스텀 인트럭션 플러스 너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답변해, 너는 이런 API를 호출해서 답변해 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GPT 스토어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저희 코파일럿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M365 코파일럿에 있는 코파일럿만 코파일럿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코파일럿도 코파일럿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내가 애저 오픈 AI 가지고 내가 코딩해서 챗봇을 만들었어. 그것도 코파일럿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르는 코파일럿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커스텀 코파일럿도 M365의 껍데기를 씌워서 마치 M365 코파일럿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애저 오픈 AI 필요 없어, 제미니 쓸 거야, 뭐 클로드 쓸 거야, 그리고 M365도 안 붙일 거야, 우리 그룹의 포탈에 붙일 거야.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저희가 연동을 할 수 있으려면 연동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M365 코파일럿과 그렇게 만들어진 완전히 별개의 커스텀 코파일럿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동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자, 빌딩 블록으로 그래프 커넥터가 있고 플러그인이 있고 디클러러티브 코파일럿, 저희가 이제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선언적 코파일럿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자, 디클러러티브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든 커스텀 코파일럿도 사실은 코파일럿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 코파일럿 확장에 쓸 수 있는데, 디클러러티브 코파일럿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이미 사실 다들 저 챗GPT의 GPT 스토어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원래 있는 코파일럿은 사실 범용적인 코파일럿입니다. 우리 회사의 전체 테넌트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 범용적인 용도의 코파일럿입니다. 그렇게 말고 HR 부서가 운영하는 코파일럿, IT가 운영하는 코파일럿 또는 프로젝트 PM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코파일럿, 그리고 법무팀이 법무 서비스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코파일럿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희 M365 코파일럿 위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죠. 너는 2024년 연말정산 코파일럿이야. 너는 답변할 때 다른 문서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문서만 보고 답변해. 그 문서는 HR이 정해놓은 올해의 연말정산 공제 기준 같은 거겠죠. 그러면 사실 연마다 다르잖아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코파일럿이 답변을 하면 HR팀이 나중에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너는 무슨 코파일럿이야. 너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 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그런 인스트럭션을 주면서 그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건 결국 페르소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코핑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쓸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럼 특정 쉐어포인트 사이트에다가 특정 쉐어포인트 사이트의 폴더에 문서들을 쭉 올려놓고 이것만 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사실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저희 사실 고객사에서 굉장히 많은 요청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건 왜 이거 안 되냐?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는 우리 회사의 아까 제가 ECM 서버랑 연동해서 그래프 커넥터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ECM 서버를 연동하는 그래프 커넥터를 만들어서 크롤링을 해놨어요. 인덱싱을 했습니다. 너는 ECM 코파일럿이야. M365 콘텐츠 이런 거 답변하지 말고 ECM의 검색 결과만 가지고 답변을 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너는 우리 회사 전자결제랑 연동하는 API를 호출해서만 답변을 해. 이렇게 스코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커넥터와 API를 호출해서 동작하는 선언적 코파일럿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뻔한 얘기입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걸 많이 만든다고 해서 코파일럿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용량이 늘어나서 느려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바는 이게 이제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고객사가 무럭무럭 우후죽순으로 이런 디클러러티브 코파일럿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직 내 특정 역할이나 영역을 타겟하는 경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스코핑해서 이것만 보고 답변해. 이렇게 동작하는 거. 그리고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M365 코파일럿은 되게 범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만 쓰는 용어, 우리 회사만 쓰는 약어, 우리 비즈니스 도메인의 지식 코파일럿이 모릅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야, 너는 답변할 때 요 단어집, 요 용어집을 가지고 활용해서 답변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도메인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 코파일럿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M365 코파일럿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LLM을 사용하는 비용 같은 게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각각의 코파일럿이 별도의 코파일럿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잠깐 보면 코파일럿을 사용할 때 저희가 골뱅이를 엔멘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뱅이 연말정산 코파일럿 이렇게 부르면 범용 코파일럿이 답변하지 않고 연말정산 코파일럿이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페이지가 있어서 그 페이지로 이동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로 잠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눈치챘는지 막았어요. 제가 테스트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좀 멋진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 코파일럿에게 제가 나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지금 이거는 충청도 사투리 코파일럿이거든요.
충청도 사투리로 답변하는 코파일럿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작성해줘라고 하니까 GPT가 작성을 해줬어요. 코파일럿이 인스트럭션을 작성했습니다.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서 인스트럭션을 주고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는 충청도 AU 버전 1입니다. 그래서 골뱅이를 눌러보면 아래쪽에도 여기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코파일럿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충청도의 AU를 딱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이 되고 스타터 프롬프트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제 프롬프트를 사용자에 제공하고 이거는 프롬프트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너는 무조건 충청도 사투리로만 답변을 해 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일상적인 답변을 할 때 뭐 충청도 말로만 답변을 합니다. 물어보셔유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더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데 인스트럭션을 벗겨 보려고 제가 경상도로 답변을 해 라고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하라고 하면 인스트럭션을 벗겨보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집스럽게 충청도 사투리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이런 걸 또 해봤어요.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프롬프트 작성하는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랑 인터랙션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도 잠깐 테스트를 해보면 프롬프트 도우미로 들어가면 화면 전환이 일어나고 그 화면에 6개의 스타터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되게 간단한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이걸 보실 때 우리 회사의 레가시 시스템, 우리 회사의 업무 영역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저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겠네 라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워드에서 보고서를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냐 저것도 필요하냐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요거는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선원조 코파일럿이 지금은 프라이빗 프리뷰예요. 그렇지만 제 세션의 첫 번째 장표에서 추석에 큰 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아마 나올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석이 지나서 다음번에 제가 이런 비슷한 뭐 강연을 하거나 세션을 할 때는 선원조 코파일럿을 진짜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내지는 이렇게 만들어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라는 걸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개발 관련해서는 문서가 이미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문서가 이미 올라가 있고 거기에 가이드가 있어서 그 가이드의 내용을 뜯어보면 스타터 프롬프트를 줄 수 있어요. 6개의 스타터 프롬프트를 사용자한테 이렇게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사실은 코파일럿을 켜서 뭘 해야 되지? 라가 아니라 6개를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클릭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웹 검색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의 주소를 딱 박아주면 그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이 사이트에 있는 문서만 가지고 답변해. 그래프 커넥터도 너는 우리 회사의 ECM 서버를 크롤링한 그 인덱스만 가지고 답변해. 내지는 너는 우리 회사의 전자결제 서버 API랑 통신해서 답변해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뭐 크리에이트 티켓, 뭐 업데이트 티켓, 딜리트 티켓, 저희가 API의 CRUD 액션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스타터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웹 검색해서 답변하기도 하고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서 답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프 커넥터, 우리 회사의 ECM 서버에 있는 정보, PLM 서버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그것만 가지고 답변하는 코파일럿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API 플러그인을 호출해서 전자결제 보여줘. 뭐 우리 매출 정보의 어떤 최신 현황 보여줘. 이렇게 하면 API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바로 저희가 세션 스피커를 교체해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최정호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